안녕하세요, 김야우입니다.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여기로 왔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한국은 즐거운 지옥이고 독일은 지루한 천국이라고.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빼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이 이야기, 똑같은 얘기를 미국 버전으로도 들어봤거든요.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신나는 지옥이라고. 어느 날 이렇게 친구가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너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좋니에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하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그냥 뭐가 제일 좋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독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독일이라고 하면 넌 낫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독일이란 나라는 참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을 해가는 모습을 참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만한 것들이 생겨나면 그게 충분히 토론이 되고 검토가 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감동받은 때들, 이 나라가 이래서 선진국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느낀 거였어요. 참고로 저는 막 사람과 연관돼서 어떤 순간에 이런 거는 잘 못해요. 이런 거는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첫 번째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보도블럭이에요. 보도블럭에 이렇게 그 보행자 턱이 있잖아요.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보행자 보도블럭이면은 이렇게 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전거나 유모차나 바퀴가 달린 것들이 통과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저는 가자마자 자전거를 샀거든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솔직히 서울이나 대구 같은 데는 너무 산이 많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할 만한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 타고 다니고. 근데 대구나 서울에서는 자전거를 거의 안 타봤어요. 왜냐면은 무서워서. 자전거 도로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 청계천 쪽으로 따라가는 거 해가지고 중랑천으로 빠져가지고 한강까지 가본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청계천도 그 자전거 도로가 다 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이델베르크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저 보도블럭과 도로 사이에 턱이 없다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된 경우라도 솔직히 턱이 진짜 조금은 있잖아요. 이게 보통 높이가 한 이 정도라고 치면은 턱이 진짜 조금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 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 바퀴로 지나가면은 거의 대부분은 아예 여기가 이제 그 도로에서 보도블럭으로 바뀐다는 게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는 진짜 거의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게 이렇게 횡단보도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횡단보도 여기에 공사를 한다고 여기를 막아놨었어요. 여기를 막아놨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아스팔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경사를 만들더라고요. 바퀴 달린 것들을 지나갈 수 있게.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모차를 끌고 돌아다니면은 갑자기 세상에 얼마나 턱이 많은지를 깨닫게 된다고. 우리나라 길거리를 그냥 다니다 보면은 그냥 유모차가 지나다닐 수 없는 보도블럭이나 방해물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뭐 바퀴 달린 걸 끌고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그냥 걸어 다닐 때는 모르다가 갑자기 바퀴 달린 거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눈에 들어오는 그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한 번 더 생각해 준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근데 오스나부르크는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이델베르크보다는 좀 덜 감동적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태도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인데요. 여기 버스는 전부 다 저상버스예요. 그리고 버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버스가 있잖아요. 뿅, 뿅. 여기가 뒷문이고 여기가 앞문이고 그러면은 좌석이 한 요렇게 두 개가 있고 이쪽 반대편에는 이렇게 좌석이 다 있는데 여기 이렇게는 그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자전거 아니면 부피가 있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의자가 있고요. 사람들도 앉을 수는 있는데 평소에는 접혀 있고 이제 여기에는 뭐 휠체어나 뭐 유모차나 이런 것들을 여기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버스 뒷면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열려서 펴면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타본 버스에는 다 이게 있었어요. 바닥에서 그게 들쳐 올려서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모차나 뭐 주로 이제 유모차는 이제 들어서 타는 경우가 많고 이제 휠체어 같은 경우가 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도와줘요. 이거를 펼치고 접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거의 모든 버스에 다 있어요. 재밌는 게 뒤로 가는 좌석도 있고요. 보통 좌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옆으로 가는 좌석. 여기 끝 좌석. 이 좌석 좀 이상해. 왜 뒤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하고 떠들라고 뒤로 가나? 보통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자리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4명 앉을 수 있게. 같이 수다 떨라고 그러나? 모르겠어. 어쨌든 저는 이 두 가지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들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저상버스나 뭐 높이 있는 버스나 별로 뭐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마는 정도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차이가 버스를 탈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는 진짜 결정적인 차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정말로 신기한 경험이고 정말 배워야 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에 어떤 블로그 글을 읽는데 이제 독일에서 출산을 하신 분인데 이제 아직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이렇게 잠깐 가신 분의 블로그 글을 봤어요. 이제 그분은 독일에서 사시다가 갔는데 독일에서 살 때는 유모차를 끌고 진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었는데 한국에 가니까 갑자기 그게 탁 막히더래요. 유모차를 끌고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거죠. 그게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 진짜 사소한 배려지만 또 모두를 위한 배려기도 하거든요. 장애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소수의 일이라고 치부를 할 수 있다고 쳐도 그런 경우가 아니고 뭐 아이를 낳는다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모두의 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소수의 일이라고 치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확실히 배워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일에 대해서 좋아하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이었어요. 안녕.